네, FMC와 BOJ 정책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흐름은 어떻게 연계될지 유한타증권 정인지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미국 증시 지난주에 급락하고 지금 뭐 반등면 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증시는 지금 어쨌든 뭐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쉽게 하락은 이제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 보시면 여기 뭐 보라색 선이 120일 이평선인데요. 도달은 네. 안 했지만 그 근처까지 갔었는데, 과거에 보시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뭐 60일이나 120일평선 상승할 때 120일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면 사실상 상당 기간 그러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깨고 쉽게 하락도 못하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로 바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요 저점대가 보시면 올해 상반기라든지 작년 하반기에 박스 상단선이었던 그 가격대랑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하방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반등에 성공을 해도 8월 고점대를 의미 있게 돌파하고 추세로 이어지는 거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래서 박스권 등락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등락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올라갔다가 60일 이평선이 다시 지지대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고요. 60일 이평선 중심으로 박스가 계속 형성이 되면 횡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입니다. 네, S&P 500의 일봉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제 유가는 어떤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유가는 사실은 굉장히 그 관망세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차트 보시면 일단 국제 유가를 보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50달러가 사실 올 상반기에 고점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항으로 좀 확인이 됐다라는 점, 여기를 쉽게 넘지는 못할 거다라는 점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60일 평선이 이미 하락 전환됐고 120일 평선은 이탈했다 회복하면서 이제 삼각형 패턴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삼각형 상단을 돌파하냐 뭐 하단을 이탈하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뭐 어저께도 올랐지만 그 박스 그러니까 삼각형 하단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가능한데, 여기서 본격 상승을 하려면은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되고, 또 돌파한다 하더라도 50달러 돌파는 뭐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방향성 없는 흐름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업종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 좋아지고 있는 이 전기전자도 궁금하고요. 섹터별로 업종 지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쇼크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업종 차트를 보시면 이제 네, 네, 전기전자 업종 말씀하시면 예. 보시면 일단은 그 전에 추세 되게 견조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4일째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 견조할 때 주가가 일시적인 어떤 뉴스나 이런 거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 바로 회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일단 기스가 났다 그러죠. 한번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 전에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이것도 이제 다시 또 등락을 하면서 새로운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부터 반등 국면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운송 장비 업종에 일봉 좀 체크를 해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 상단선 정도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저항 맞고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시면 장기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이렇게 위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기로는 뭐 큰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업종 지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어떤 건가요? 예,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화학업종입니다. 예, 네. 화학업종 보시면 박스권으로 역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박스 하단선에 도달하긴 했는데,
그래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뭐 60일이나 120일 평선이 저항으로 자리 잡았고 단기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하방으로 조금 이탈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또 다른 섹터가 있나요? 예. 오늘 준비된 건 여기 정도. 네. 예. 화학업종까지. 철강주도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중요한 지지대에서 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대에서 바닥을 그은 추세선 부근에서 지금 이중 바닥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다라 볼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 어쨌든 장기로 보면 횡보거든요. 횡보인데 보시다시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닥 확인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좀 우울한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